안녕하세요. 김기석 회계사입니다.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님 어떤 거 준비하셨죠?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 지난 12월 8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면서 바뀐 규정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따끈따끈한 주제입니다. 부동산세법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주 바뀌죠? 맨날 바뀌어요. 네네. 그렇게 바뀐 세금 가운데서 최근에 바뀐 세금을 한번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네. 첫 번째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수 있을 텐데 원래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실질 거래가액이 9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준이 상향돼서 이제는 주택이랑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는 실질 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억 원이 좀 작기는 했어요. 요즘 맞아요. 너무 주택값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옛날에는 그 9억 원이 정말 되게 진짜 저거는 진짜 고가주택이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거 웬만한 거는 다 10억을 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경기도도 넘을걸요 아마? 맞아요. 요즘. 고가주택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이제 고가주택 느낌이 나긴 하는데 워낙 비싸니까 9억이라는 게 작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고가주택에 걸려버리니까 좀 올리는 거는 필요한 것 같긴 했었어요. 맞아요. 하긴 이제 서울 아파트 절반이 10억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제가 팔고 딴 데로 이동을 하고 싶어도 아예 그게 막혀져 있는 거니까. 그 논란이 있긴 있더라고. 이게 12억 원으로 올라가면은 그럼 또 이제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12억 원 기준을 높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규정은 이제 12월 8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이 되도록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뭐 양도하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 시점이겠죠? 그렇죠. 양도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둘 중 빠른 날이니까. 자,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네. 두 번째 내용은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 사업의 범위 확대인데 원래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 사업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 사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을 하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세 번째 관련된 내용은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인데 이 대체주택이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 집 말고 다른 집을 사야 되는데 이 다른 집을 샀을 때 여기서 살다가 또 만약에 그 재건축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면 다시 이걸 팔고 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대체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럼 도대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범위가 뭐냐, 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 뭐냐라는 건데 그 범위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하고 가로정비주택과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포괄적으로 들어가게끔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하도록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비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기존에 내가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가 있었는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없었을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건데 이제는 분양권까지 없어야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다른 주택을 하나 또 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 그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제는 그 한 주택을 소유한 범위에 분양권까지 없어야지만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엄격해졌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겠다. 그렇죠. 뭐 내용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개정되는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해당이 되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또 22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대상이 돼요. 분양권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주택수와 비슷하게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또 22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을 하니까 그 이전에 만약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면 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분양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를 과연 이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요거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분양권 취득할 때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국토교통부가 결국은 국세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 세무서에서 알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저는 분양권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네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 내용은 정부가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서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에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따끈따끈한 거네요. 네네. 이거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 요건이 이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만 대상이고 이러한 계약은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분에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의아한 게 실거주요건 2년 중에 그럼 1년은 살려면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2년 계약하니까 2년 뒤에는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겠죠. 뭐. 네. 그래도 뭐 2년 중에 1년만 살면 되니까 그나마 그쵸. 조금 혜택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계약을 갱신한 시점에 5%만 올려야 되니까 그걸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주 요건 같은 경우 혜택을 주겠다는 하지만 5%가 사실은 좀 미미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혜택을 주는 거는 반길 만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요. 이게 또 네. 저는 요즘 좀 헷갈리는 게 어떤 거는 공시가격 9억 원. 예를 들어 요즘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이제 1주택자는 뭐 11억 원 이렇게 되고 또 아까 양도세 그거는 실제 거래가액 12억 원 이렇게 되니까 기준들이 다 달라서 맞아요. 누가 딱 물어봤을 때 아 그게 공시가격이었나 실제 거래가격이었나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헷갈려요. 헷갈리는 경우 많죠. 워낙 많이 바뀌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상생 임대인 요건도 좀 아시면 이제 거주하는 데에 2년 중에 1년만 내가 하면 되니까 조금 혜택이긴 한 거니까 네. 좀 잘 한번 챙겨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얼마 전에 소득세법이 공포되어 시행되는 내용하고 또 정부가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잘 한번 숙지를 하셔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김리석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